오늘 첫 순서로 정부의 온나라 이음 화상회의 시스템을 이용한 릴레이 인터뷰입니다. 기획 시리즈로 마련한 코너, 각 부처 장관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화상회의 시스템을 이용해서 각 부처 장관 직무실을 생중계로 연결하는데요. 이준식 교육부 장관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정부가 6대 교육 개혁 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현재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우선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1학년 때 한 학기 동안 이제 진로 체험 학습을 비롯해서 토론 학습, 거꾸로 가는 학교 교실 학습 등 다양한 수업을 통해서 이제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워주는 그러한 교육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시범 사업으로 추진이 되어 왔었는데 올해부터 모든 중학교에 실시가 되기 때문에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교육만으로 충분히 학업을 성취하고 또 입시에 대비할 수 있도록 공교육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2015년 교육 과정을 마련해서 2015 개정 교육 과정을 마련해서 교원들에 대한 연수도 실시하고 거기에 맞는 교과서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 구조 개혁을 통해서 미래 사회 수요에 대비한 사회 맞춤형 인력 양성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또 현장 중심 직업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산학 일체형 도제 학교를 도입하는 등 일학습 병행에도 저희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졸 취업을 활성화하고 또 취업에서 직장에 다니는 중에도 또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서 우리가 선취업 후진학 제도를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능력 중심 사회로 전환하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대학 지방 교육재정 알림이 서비스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의 세금이 교육을 위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집행되는지 알리고 또 지방 교육재정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제고하는 노력도 아울러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던 정부의 6대 교육 개혁 과제 하나하나를 이렇게 들어보니까요. 지금 착착 진행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자, 금년부터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말씀하셨던 자유학기제가 전면 시행되지 않습니까? 지난해 시범 실시 등을 통해서 파악된 그간의 성과, 학부모들의 반응 어떻습니까? 금방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자유학기제는 올해 모든 학교에 이제 추진이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시범 사업을 통해서 이제 자유학기제 동안에 학생들이 직접 수업에 참여하고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을 하는 그러한 훈련을 통해서 그룹 스터디, 예를 들면 그룹 스터디 같은 것을 통해서 교육 관계가 개선이 되고 있고 또 그로 인해서 학교 폭력이 감소하고 또 이제 교실 수업이 새로운 어떤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잠자던 교실이 왁작지껄 살아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그동안 시범 사업을 통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학생, 그다음에 교사, 학부모 모두 만족도가 계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네. 자, 개인적으로는 저희 아이도 중학교 1학년 자유학기제 지금 중인데 아무래도 네. 좀 시험에 공부의 굴레에서 벗어나서요. 좀 더 진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학교가 진짜 왁자지껄한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자, 자유학기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 전국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20회에 걸친 토크 콘서트를 개최하는 등 정부가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유학기제가 우리 교육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네, 그동안에 우리가 압축 성장 시대에서는 이제
지식을 전달하는 위주의 교육이 실시가 되고 또 교과 성적 위주로 학생들을 평가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미 우리가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돌입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대에서는 이제 창의성이라든지 인문학적인 통찰력, 도전정신 이러한 것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그 자유학기제는 이러한 취지에 아주 잘 적합한 교육제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이제 이 자유학기제를 실시함으로써 오후에 교과 수업을 안 하니까 성적이 저하되지 않나 하는 그런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실제로 저희가 그 조사 분석을 통해서 확인한 결과 그 자유학기제를 실시하기 이전보다 오히려 이후에 또 성적이 교과 성적이 더 올라간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크 콘서트를 통해서 이제 약 6,700여 명의 학부모님들을 만났었는데 이 학부모님들의 90% 이상이 자유학기제를 좀 더 다른 학기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교육부에서도 이것을 다른 학기, 다른 학년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고등학교까지 확산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아무쪼록 자유학기제를 통해서 아이들이 꿈과 끼를 찾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 넘어가 볼까요? 최근 그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일부 대학에서는 사업 철회 의사를 제출하는 등 사업 추진을 둘러싼 논란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 사업에 대한 교육부의 입장 어떻습니까? 평생교육단과대학은 그동안 여러 가지 여건상 대학에 진학하고 싶어도 진학하지 못한 고졸 취업자들이 어떤 그 필요에 의해서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그 100세 시대에 대비해서 대학이 갖춰야 될 기본적인 사회적인 어떤 그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사업은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이제 대학에서 이러한 단과대학을 설립하는 데 있어서 의견 수렴 등 여러 가지 운영상의 문제점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러한 문제점들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지적한 문제점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최근 대학 재정 지원 개편 방향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 주요 내용 뭡니까? 그동안에 이제 교육부는 대학 재정 지원 사업의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이제 추진된 재정 지원 사업은 어떤 대부분 탑다운의 목적 지향적인 어떤 지원 사업이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제 대학의 특성이라든지 권학 이념을 반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또 평가도 획일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그런 문제 제기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0여 개 이상으로 추진되는 그런 목적 사업들을 대폭 간소화해서 4개 정도의 사업으로 줄이고 또 대학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 대학 자율 강화, 역량 강화 사업에 상업을 더 크게 키워서 대학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특성을 살려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자, 학령 인구 감소에 따라서요. 대학 구조 개혁의 시급성도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부의 향후 추진 방향 어떻게 됩니까? 이번에 이제 2주기 구조조정을 계획하고 있는데 지난 1주기 때는 주로 이제 정원 조정 차원으로 진행이 됐다면 2주기에서는 이제 그것보다는 대학이 미래의 사회적 수요에 대비하고 또 국제적인 어떤 그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한 지역 대학의 여건을 고려해서 평가 지표를 만들고 특히 이제 대학마다 설립 이념과 권학 이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특성에 맞는 평가 지표들을 개선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대학과 소통을 계속하면서 의견 수렴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엔 그 학교 교육 현장 얘기를 해볼까요? 학교에 설치된 우레탄 트랙, 시설물 등의 환경오염 물질이 검출되면서 논란이 됐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한 교육부의 향후 계획 어떻습니까? 우선 저희가 그 우레탄 설치된 학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이제 1,750개 학교에서 약 그러한 기준치를 넘어가는 납성분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납성분이 기준치를 넘어가는 우레탄을 교체하는 데는 약 1,500억 원의 그런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가용한 예산을 교육부와 이제 시도교육청이 각각 반반씩 부담해서 각각 170억 원을 투입을 해서 우선 기준치를 많이 초과하는 학교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등으로 해서 이제 우선 철거 작업부터 시작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우레탄 시공업체 수가 한 40여 개 업체가 되기 때문에 그 시공업체의 시공 능력을 기준으로 했을 때 올해 교체 가능한 학교가 한 900개 정도 학교가 됩니다. 그래서 그 900개 정도를 교체하려면 이제 776억 원의 예산이 올해 필요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요번에 추경에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무엇보다도 우선 시급한 대로 그렇게 교체 작업을 하겠습니다만은 장기적으로는 납성분 외에도 여러 가지 인체에 유해한 물질들이 있는지 추가적인 어떤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도 병행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학교에 따라서는 그 우레탄으로 다시 교체하는 것보다는 마사토를 운동장에 대신 하겠다 하는 그런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학교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실시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네, 방금 그 시설 개선 관련해서 추경 얘기하셨는데요. 자, 누리과정 추경 얘기 안 할 수 없죠. 누리과정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경기, 전북 등 일부 교육청에서는요 예산 편성을 거부하고 있고 추경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는 야당의 반대가 있는데 이에 대한 교육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우선 누리 예산을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편성하지 않음으로써 이제 학부모님들께 우려를 저드린 점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법령상 누리 예산은 그 시도교육청의 의무지출 경비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교육부에서는 누리 예산을 확정 교부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데 이제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이제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제 편성을 않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추경을 통해서 약 1조 9천억 원 정도의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 증액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재정적인 여건이 마련됩니다. 따라서 추경이 편성될 수 있도록 대정부하고 지속적으로 지금 국회와 논의를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추경이 편성된다면 누리 예산이 다 편성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앞서 언급하셨던 것처럼요. 능력 중심 사회 구현을 위해서 산학 일체형 도제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일전에 대통령도 도제 학교를 직접 방문한 바 있지 않습니까? 산학 일체형 도제 학교 이게 뭔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제 학교는 유럽의 독일, 스위스 등에서 오래전부터 시행되어 왔고 이제 그러한 도제 학교를 통해서 청년 고용이라든지 제조업 경쟁력에 크게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우리 실정에 맞게 산학일체형 도제 학교를 도입을 했는데 산학일체형 도제 학교라는 것이 이제 학생들이 일주일에 닷새에 3일은 학교에서 학습을 하고 나머지 이제 이틀은 직접 그 기업에 가서 채용이
그 확정된 기업에 가서 학습을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것이 2014년부터 도입된 지가 오래되지 않습니다만은 이미 학생들은 이제 취업이 결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안정적으로 수업에 임할 수 있고 또 기업은 기업대로 채용을 했을 때 졸업 후에 채용을 했을 때 별도의 교육 없이 바로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좋은 점들이 있기 때문에 학생이나 기업이 모두 다 아주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60개 학교를 도제 학교로 지정을 했습니다만은 내년에는 이것을 200여 개로 늘려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끝으로요. 교육부가 가장 역점을 두고 있고 추진하고 있는 정책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죠. 뭐 6개, 6대 교육 개혁 과제가 다 중요합니다만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자유학기제가 우리 교육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 자유학기제가 잘 현장에서 정착되어 지속될 수 있도록 온 역량을 집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 구조 개혁 또한 우리 대학이 미래 사회에 대비하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추진돼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좀 더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도제학교 같은 그러한 그 산학 일체형 어떤 일학습 병행 제도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이제 장애인이라든지 다문화 가정 학생들 이러한 소외계층의 교육 지원을 더욱더 강화해 나갈 생각입니다. 네. 자, 지금까지 이준식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와 함께 온나라 이음 화상회의 시스템 이용해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함께해서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